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카피라이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카피 개념 본질 이런 걸 이야기했었다면 오늘은 카피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하이라이트이고 다소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컨셉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는 컨셉트 2의 1, 2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하고 하니까 핵심적인 분야고 정말 코어 분야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컨셉트를 연출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코리아 트렌드에서 나오는 그 말로서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됐었죠. 컨셉트를 연출하라. 즉, 이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막스 목표는 컨셉트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하는 데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컨셉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고가 FAB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컨셉트 발견 시 고려사항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컨셉트 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가끔 보도를 보면은 개념 있는 연예인, 컨셉트가 있는 연예인이 되겠죠. 그런 말. 그 다음에 컨셉트가 명확한 호캉스 여행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전시회나 어떤 그 박람회 이런 데 보면 컨셉트가 분명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권을 선택하고 상권을 분석할 때도 그 지역에 어떠한 컨셉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컨셉트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일즈 포인트라든지 소구점이 무엇인지,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뭔지 이런 것들도 연동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컨셉트가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나 상품이나 기업, 그죠? 좀 더 나아가서 큰 프로젝트에서의 정체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경쟁과의 차별성, 그 다음에 그 어떤 규모의 경제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시장성, 의미, 밸류, 가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찾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 컨셉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이 컨셉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경쟁력이 있는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컨셉트를 발견할 때가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죠. 항상 그 중심을 치러갈 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따져볼 때 우리는 첫째 질문해야 될 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그 자영업자죠. 소상인이죠. 상인이 이 트럭, 조그마한 봉고 같은 트럭이 타고 이동하면서 뭐 상품을 파는 모양인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카피를 써놓고 영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타기에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카피 쓸 때도 이게 쉽게 눈에 띄는 그런 문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세상사에 우리 주변에는 모두가 다 광고판이고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카피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리를 보시면은 다분히 시대 정신이라든지 소비자의 심리라든지 어떤 경쟁과의 관계, 이동업자가 아니고 일반 가게 점포에서 하시는 분들하고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소규모 이동 트럭으로 자영업자 하는 이분은 이런 카피를 써서 소비자들이 이목을 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신뢰의 문제죠. 이동하는 업자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 왔다가 가버리고만 나중에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광고 전략을 배경에 깔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피라이터가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핵심에는 그 속에는 컨셉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컨셉들을 쓰기 위해서는, 컨셉들을 우리 만들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땅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배경과 분석과 상황과 분석 통해서 나오는 게 그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컨셉트의 바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브리프가 있습니다. 간단한 종이죠. 그 브리프가 있는데, 그 브리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치앤사치라고 하는 영국 유명한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광고 전략 모델에서 나오는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입니다. 광고 전략의 모델이죠.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간략하게 전략의 핵심 사항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 회사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광고인들이 자기 논리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카피를 뽑기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셉트를 도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다. 물론 특정 회사의 모델입니다만은 이것은 특허를 낸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일반 광고인들, 일반 카피라이터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자기의 직관이라든지 자기의 경험들을 녹여서 수정 보완해서 자기 나름의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겠죠. 이렇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의 기본 양식입니다. 광고주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날짜가 있고, 잡 타이틀도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제가 볼드체로 나눈 게 바로 캠페인의 요건, 커뮤니케이션 목적, 광고 컨셉트. 이런 것도 써보라는 이야기죠. 분석해서 써보고 간략 명료히 정리해서 하나 문장으로 작성해 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컨셉트 추출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목표 고객이고 표적 시청자입니다. 누구에게 파느냐. 그 다음에 광고가 성차화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브리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 컨셉트입니다. 표현 컨셉트. 그 다음에 단일 소비자한테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카피라이터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키워드와 키비주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물론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터가 준비하는 자료 중에서 이런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제한점에 대한 뒷받침, 증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제품 속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상표임이라든지 제작 완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컨셉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터가 하나의 모델, 논리적인 사고, 빠지지 않는 체크리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광고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에이스 침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우리 한국 광고의 최고 고전 중에 하나죠. 침대는 가구다,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활 속에서 침대는 가구점에 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침대 전문 업체 에이스는 침대 전문 매장에서만 판다는 이야기죠. 유통의 차별화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의 갭, 인식의 장에서 좀 탈바꿈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카피 메시지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엄청난 컨셉트의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목공이고, 그저 단순한 스프링이 있는 게 아니다. 침대를 만들기 위한 엄청난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카피죠. 그래서 단순한 카피라이트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철저한 컨셉트 추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을 통해서 중요한 해결점이 뭐냐, 소비자들한테 약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카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전부 다 브랜드 명품 추종하지만은 이마트는 그런 것을, 그런 소비자의 인식을 거꾸로 역발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그럼 최근에 보니까 LG그룹 보니까, 이런 미래의 가치,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광고를 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정신은 미래지향입니다. 우리 미래, 이래 혼잡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이런 시대에 우리 미래를 같이 가자는 얘기죠. 같이 동행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기업 홍보 전략입니다. 이제 오늘 인쇄 매체인데 동영상 보니까
미래 가치라는 같은 주제로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3분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 시도로 부르는 미래입니다. 이 시도는 도레미파솔라 시도입니다. 그 시도인데 시도라고 하는 것은 도전, 그죠? 도전, 실험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새롭게 도전해서 자기 미래를 열어가자. 그래서 우리 같이 시도하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더블 미닝을 썼죠. 도레미파솔라 시도해서 시와 도를 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LG그룹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뷰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도에 더블 미닝, 시도, 젊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LG그룹사의 직원들을 같이 동아리를 활용해서 만든 흥겨운 춤 곡이었습니다. 자, 컨셉트 개념은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컨셉은 원래 철학 용어죠. 말하려고 하는 그 무엇, 크리에이티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핵심 베니피트입니다. 즉 소비자와 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방향추다라는 이야기죠. 컨셉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의 모양이나 거울 장식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여주는 역할이 거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컨셉트는 이 브랜드가 왜 나왔으며 왜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며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컨셉트가 되겠습니다. 컨셉트 중요성입니다. 컨셉트는 가치와 의미가 됩니다. 이 생활 속에서 단순히 물건을 쓰는 소모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가치, 그 소비자의 라이프를 디자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컨셉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사회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카피고 그 카피를 이루는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이 바로 컨셉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컨셉트를 정확하게 해준다면 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연계가 되고 소비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 관계없고 SNS, IMC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컨셉트를 잘 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컨셉트를 추출할 수 있는 5가지 정도 기법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경제학적인 모델, 비용 문제죠. 심리학적인 소비자 심리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컨셉트. 메슬로 인간 욕구 5단계 많이 들어보셨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랑 기속 욕구, 지위와 존경을 요하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거 마슬로 욕구.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슬로 욕구.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욕구.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모델.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컨셉트 추출하기에 기본적인 기법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모델 자체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상황과 경쟁과 소비자 심리를 아우러서 토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서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컨셉트는 진실의 순간과 만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진실의 순간은 원래 스페인의 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투사가 소의 급수를 찢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결정타라는 이야기죠. 방아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결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 그 소비자와 상품이 브랜드가 만나는 그 진실의 순간에 딱 적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컨셉트다. 서비스의 품질, 판매에 대해서 고객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 트리가 됩니다. 트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내는 것이 바로 컨셉트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걸 다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피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는데 카피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품의 다양한 특성과 편익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표입니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누락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카피 플랫폼은 광고의 목적이나 기획에 따라 카피라이트가 작성해야 되는 표로서 제품의 이점,
그죠? 제품의 특징을 증명한 카피 대차 대조표이다. 그래서 카피라이팅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 많이 했죠. 뭐든지 라이팅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의 핵심 메시지, 표현 컨셉 추출의 필요성과 접근법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략한 표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카피라이트가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카피 플레이의 요건은 이제 과정과 결과입니다.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그죠? 검토해야 될 것을 다 검토해야 되겠다는 거. 결과를 봤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소비자 편익으로 잘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광고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FAB 사고입니다. FAB 사고. F는 피처, A는 어드밴티지, B는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피처, 제품의 속성, 성분, 기능이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어드밴티지, 일반적 이익을 주느냐는 거죠. 맛있느냐, 보기 좋으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개인한테 왜냐, 물건을 사는 이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뻐서 사는 사람, 맛있어서 사는 사람, 그죠? 병이 좋아서 사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는 그 특정 개인한테 주는 이익이 뭐냐 할 때, 그건 우리는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베네핏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개인의 편익과 중요입니다. 그래서 FA는 다분히 광고주, 제품의 입장이라면 베네핏이라고 해서 소비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베네핏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한테 소비자한테 어떤 이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카페인, 원두, 물이 들어가 있죠.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거죠. 어떤 일반인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 그죠? 뭐 폼 난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잠깐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시간 해소, 그 긴장감 이탈 이런 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이 취향에 따라서 베네핏이 다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베네핏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합당할 때 소비자는 바로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의미와 가치를 다하는 게 좋다. 단순한 패닉만인 게 아니고 그 패닉에 혜택을 주고 의미와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성, 차별성, 경쟁력, 시장성,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FAB 사고와 컨셉을 할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싱크가 99%입니다. 실제 작성하는 행위는 1%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이익과 특정일에 한정된 편익이 같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금상첨화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과 이익과 편익이라고 하는 점점 수렴해서 들어가는 편익을 향하는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 콘셉트를 추출하기 위한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셉트의 정의입니다. 오늘 컨셉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는 목표 고객에게 제품의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보여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 무엇이 바로 컨셉트입니다. 소비자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컨셉트는 목표 소비자는 누구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고유한 특징과 가치, 의미는 무엇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 무엇이다. 그죠? 근데 이것은 경쟁사가 할 수 없는 약속이어야 됩니다. 경쟁사가 할 수 없는 약속. 할 수 없는 약속. 그 다음에 소비자 편익이 되어야 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의 존재 이유. 제품의 존재 이유. 왜 제품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개념하면 컨셉트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컨셉트를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해서 컨셉트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카피라이트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제품 개발 단계, 상품은 특징과 가치를 상업화하는 단계, 광고는 광고할 때, 즉 커뮤니케이션 넘어온 거죠. 소비자 욕구와 가치를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 컨셉은 카피라이트가 주목해야 될 표현, 구체적으로 광고를 만든다, 인쇄물을 만든다, 영상 광고를 만든다 할 때 무엇을 주제로 해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표현 컨셉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콘셉트를 이렇게 종류로 나누는 이유는 좀 더 기발한, 그 다음에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이라든지 경쟁성, 패닉, 그 다음에 숙성 사고입니다. 제품 단계부터 시작해서 표현 컨셉 단계로 사고가 수속난다는 얘기죠. 숙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컨셉트는 고유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경쟁 사업,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우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셉트 네 종류의 차이입니다. 브랜드 휠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맨 상단에 제품 컨셉트, 상품 컨셉트, 광고 컨셉트, 표현 컨셉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광고주, 관점은 두 번째는 제품 컨셉은 광고주, 상품 컨셉은 마케터, 광고 컨셉은 A, 그 다음에 표현 컨셉은 크리에이트, 카피라이트입니다. 주 분석 대상은 제품은 제품이고 상품은 상품이 되겠죠.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연구원 단계에서의 제품, 편의점에 전전됐을 때의 상품, 그리고 광고됐을 때 상품, 그 다음에 그 광고로 표현됐을 때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고객의 관점. 그 다음에 표현 컨셉은 수용자가 어떻게 내리의 그 카피 메시지를 기억하느냐는 중요하죠. 그래서 수용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상품, 광고, 표현 이렇게 분류했죠. 분류하고 관점이 다른데, 이게 세 가지는 바로 광고주 관점이고, 이것은 광고회사 관점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가치와 특히 표현에서는 그래 의인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에서는 그죠. 상품을 의인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의인화 이미지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밸류와 미닝이 포함되겠죠. 미닝이 포함되고 의미가 포함되겠고 의미가. 그 다음에 의인화되기 때문에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달 사수의 산풀 경우를 제가 한 샘플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품 컨셉, 상품 컨셉, 광고 컨셉, 표현 컨셉 네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제품은 시스틴 성분으로 모발의 원상 회복력이 우수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시스틴 성분이라고 했죠. 성분 특성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연구원 단계에서 제품을 만들었죠. 그러면 상품 컨셉트입니다. 상품 컨셉은 이러한 물성적 특성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탄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생활제 편익으로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품을 이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인쇄 광고하든 SNS에 올리든, 그죠? 영상 광고를 만들든 했을 때 전문가가 선택한 샴푸다. 이렇게 우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우수한 샴푸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선택하더라 라는 메시지로 던져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광고 컨셉은 전문가가 선택한 샴푸라고 카피라이트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성적인 접근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카피라이트가 혹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트 디렉터가 볼 때 표현 컨셉트를 찾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선택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물건을 고르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가 없죠. 이성적인 접근이고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예쁘게 가공해 보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랑,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랑과 연애라고 하는 소재,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의 선택은,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사귀듯이, 이런, 비달 사순이 갖고 있는 이런 원상 회복력이 뛰어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컨셉트를 풀었다. 그래서 결국 프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과 상품과 광고 들어오면서 점점 수렴되는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카피는 뭐냐? 키 카피는
깜짝같이 되돌아온 사랑입니다. 깜짝같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원형 회복력, 모발의 탄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상품 콘셉트에서 연계되어 있는, 거기서 숙성되어 있는, 거기서 수렴된 소비자들의 혜택을 깜짝같이 되돌아온 사랑으로 카피를 바꿔준 거죠. 광고화 시켜준 거죠. 광고화 시켜줬다. 그래서 비주얼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연인이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만남 장면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카피가 나오기 위한 단계로서 숙성된 사고를 하고, 그 숙성된 사고에서는 4단계, FAB 사고를 하고 컨셉트 4단계를 거쳐서 나와서 마지막에 깜짝같이 되돌아온 사랑이라고 하는 카피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표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메뉴에 제품 시대, 소비자 시대, 공유 가치의 시대, 관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 단계, 마케터 단계, A, 아래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혹 크리에이터, 카피라이터가 관계, 퍼스널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4단계, 컨셉트 4단계 하고 이 시대와 시대 정신하고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컨셉트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셉트의 정의도 알 수 있고, 컨셉트의 종류, 그 다음에 FAB 사고와 연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컨셉트 2, 컨셉트의 이해 2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시고 창의적인 시간을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셉트 이해 구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